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방 그냥 갔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하고 굉장히 진지한 얘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이 둘은 갑자기 또 화해했잖아요. 네. 다시 사랑을 다시 속삭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밤에 펼쳐진 둘의 설전은 이건 좀 심각한 것 같고, 트럼프는 심지어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쫓아냅니까? 막 무슨 쇼를 펼치게 되는데 이 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일단 이제 오늘 발언보다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발언이 조금 더 수위가 좀 셌다? 높긴 했어요. 트럼프보다? 그래서 이제 감세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큰 아름다운 이제 법안이잖아요. OBBB가 네네. 이제 원빅 뷰티풀 이제 빌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좀 폄훼하는 이제 그런 이제 코멘트를 좀 남기다 보니까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이제 출신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사실상 보조금이 없었다면 뭐 남아공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까지 이제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찌 보면 이제 그 감세안이 이제 상원을 한 표 차이로 통과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 조기 종료 뭐 요 악재도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한 5% 정도. 그래도 오늘 300달러는 지지를 좀 했어요. 300달러 아래로까지 이제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좀 밀렸었다가 300달러 지지는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정치에 너무 많이 이제 좀 발을 들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게 우리 한번 깨진 밥그릇 다시 붙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이제 사이가 조금 이제 좀 깨져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도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뭐 조금 노이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부각이 좀 돼야 되는 이제 대목인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이런 논란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조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우리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과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오늘은 또 자동차 대출에 대한 이자세액을 이제 공제해 준다라는 거, 그 얘기 나오면서 포드라든지 뭐 GM은 주가가 5%씩 막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오늘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는 결이 다른.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 테슬라를 지금 보면 지원금을 만약에 테슬라랑 머스크에 대해서 끊을지 안 끊을지는 모르지만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영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자율주행, 우주항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슬라 모멘텀을 다 뺏기는 겁니다. 물론 모릅니다. 지원금 끊을지 안 끊을지. 근데 맞습니다. 또 한다면 한다잖아요. 맞아요. 뭐 사실 그동안 첫 번째와는 다르게 두 번째 어떤 이제 격돌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로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 아니고 이 BBB 감세안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이걸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싸웠던 게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바로 일론 머스크를 이제 안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이제 보조금이 없었다라면 일론 머스크가 좀 세계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미 나한테 지지하기 전부터 내가 이쪽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과, 그리고 결국에 만약에 보조금이 없었다라면 일론 머스크는 사업이 망하고 아마 이제 남아공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댓글로 바로 일론 머스크가 달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당장 보조금을 바로 없애버려라라고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감정 싸움으로도 가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근데 그것도 팩트가 아니었던 게, 사실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들은 뭐 인텔, 그리고 GM, 포드,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받았었고, 그래요? 네, 테슬라는 그중에서 한 12번째 정도 수준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이 진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이제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보조금이 없으면은 일시적인 어떤 충격은 받겠지만 사실 이제 권력과 정치보다 기술이 더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전통 산업을 살리고 사실 오히려 첨단 산업은 죽이려고 한다라는 언급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일단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과 화석연료 이런 기존 사업들, 정통 사업에는 보조금을 주고 첨단 산업에는 보조금을 자꾸 지금 없애고 축소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하자라는 게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워낙에 이쪽으로 강경하게 지금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노이즈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일단 트럼프가 제일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해서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그냥 내년 중간 선거에서 네, 속된 말로 그럴지도 지금 몰라요, 트럼프를 거의 이제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 정책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다라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보조금 혜택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금 나사의 예산보다 스페이스X의 지금 이제 매출이 또 뛰어넘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전기차라든지 이미 저가형 전기차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혁신의 어떤 혁신적인 제조로 인해서 결국 이제 원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똑같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혜택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술 우위에 있고 제조 혁신을 이룬 테슬라가 또 비교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 신재생 쪽에서는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이게 테슬라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이제 핀셋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만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이고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도 결국 승기를 잡으려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승리할 거라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정권에 결국에 이제 같이 이제 맞부셨기 때문에 결국에 약간 변동성과 이런 차익 매물과 또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준의 정책에는 반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정부 정책에 이제 반하는 것도 사실 주가에는 뭐 좋은 영향을 아니죠. 미치지 네.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뭐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OBBB. 이게 어쨌든 상원을 지금 51대 50. 이거 의장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또 해가지고 빈스가. 한 표 차로 이제 딱 네. 통과가 좀 된 거거든요. 하원이 이제 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제 어제도 짚어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풍력 기회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오늘 태양광 풍력에 이제 추가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한 걸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썬런이 막 급등을 하고 태양광 관련된 중국 거 쓰면은 아예 소비세 때린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조항을 삭제를 한 거예요. 이제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 예. 때문에 오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종목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분명히 좀 좋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법인들에 대한 이제 연구 감세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오늘 나스닥 지수는 0.8% 정도 하락했는데 다우 지수는 0.9% 급등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 빅테크와 기술주들은 조정이 조금 들어왔지만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세 효과에 대한 네, 기대감,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바이오랑 차. 네, 네, 유나이티드 네. 헬스케어하고 암젠, 뭐 머크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GM 포드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급등했다라는 걸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좋아요. 투자 포인트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뭐 이 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악재들은 거의 선반영돼 있고 그나마 이제 호재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그리고 약간 태양광 풍력 쪽들 오늘 주가 흐름들 지켜보시고요. 자,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를 좀 보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은 뭐 연인 사이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헤어지고 난 연인이 다시 만나는 거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매니저? 예, 맞는 것 맞습니다. 같죠. 이게 안 네. 돼요. 잘 안 붙어요. 또 싸웠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바로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새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은 그래도 AI 3대 강국 관련된 어떤 정책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AI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발표가 카카오도 6천억 정도 했고 네이버도 1조 그리고 이제 SK도 7조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이제 삼성과 LG는 이미 U+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했는데 삼성과 이제 현대가 아닌가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삼성은 지난번에 김영민 매점이 삼성 SS 소개해 줬는데 네. 현대는 만약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발표를 하면은 누가 수혜를 받을까라는 관점에서 현대 오토 에버를 오늘 오토 탑픽 에버요? 종목을 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역할이고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가 꼽자면 저는 현대 오토 에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금 현대 오토 에버 다른 이제 IT 기업들보다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투자가 조금 뒤늦긴 했는데 이제 자동차도 결국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지금 변화하면서 결국 현대 오토 에버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만 데이터 센터를 3곳 또 그리고 해외에도 5곳 총 8곳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 에버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비상장 기업이 이제
포티투닷을 제외하고는 현대오토에버가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 SI 그리고 또 이제 IT 아웃소싱 그리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투자와 또 그리고 관리를 다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정인선 그룹 회장이 늘 매년 신년사마다 강조하는 게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수조 가까이 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 현대차가 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결국 소프트웨어로 대부분 다 전환되고 있고 자동차도 이제 SDV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결국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결국 소프트웨어로 아까 말씀드린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그게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 돼야 모바일처럼 똑같이 OTA 서비스라고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돼야 결국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차종이 앞으로는 당연히 SDV 또 소프트웨어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 쪽으로도 사실상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핵심이지만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과 AS를 또 현대오토에버가 맡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졌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과 AS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스팟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메타플레트 아메리카와 또 현대차 그룹의 또 이제 제조 라인에 다 투입이 되는데 그 AS와 유통을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관련된 대장주로서도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도 이제 아틀라스를 필두로 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웨어러블 로봇부터 또 다양한 로봇을 생산과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아틀라스 로봇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맞아요. 보니까 관련해서 유통과 AS를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로봇 쪽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발표도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 또 그리고 해외에 8곳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사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자체가 자동화율이 국내 제조 라인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그래서 현대차의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전환 그리고 SDV로 자동차를 소프트웨어화하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외적으로 로봇 관련된 AS와 유통까지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그 BMS 관련된 개발 사업도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은 현대오토에버가 대부분 다 총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그동안 이제 현대차의 핵심 계열사가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아였다면 앞으로의 어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제 캐리할 그룹은 결국 현대오토에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오토에버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 전문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우리는 이제 SDV는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바인드 베이클. 뭐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현대오토에버인데 오늘 준호 매니저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맞습니다. 아틀라스의 책임을 맞습니다. 어, AS와 선- 유통을 예. 현대오토에버가 오토에버가 맞는다라고 그럽니까? 했기 네. 때문에 최근에 예. 좀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 그 상승폭을 반납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공장과는 다르게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는 올류 아틀라스가 네, 이제 맞습니다. 투입이 됩니다. 네. 고재료가 또 남아 있는데 오토에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도 1% 정도 올라가져서 딱 전일 종가로 네. 매수가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종가였던 16만 9,4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기 직전 고점은 좀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20만 3천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4만 4천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준호 매니저는 현대오토에버를 향했고요. 자, 그 올류 애틀라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희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민 매니저. 네. AI의 끝판왕 로봇이죠. 그렇죠. 예, 로봇이 돼야 가고 저 앞서도 아마존 뉴스를 얘기해드렸지만 여러분 아마존에 지금 로봇이 어느 틈에 한 30만 대 기억하는데 이제 100만 대가 있고 이게 맞습니다. 다 투입돼 있습니다. 네. 직원보다도 3년 내에는 많아진다. 다 로봇인데 답답해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왜 K 로봇주는 못 가지? 왜 네. 갇혀 있지? 이게
뭐 신정부 정책에서 로봇은 맨 마지막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K-로봇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로봇 업종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어제 또 두산 그룹이 굉장히 또 막판에 좀 논란이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지주사까지? 같이 이제 또 좋습니다. 설명드리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아마존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있잖아요. 쿠팡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좋아요. 쿠팡도 이제 흐름이 이제 좋은 게 로봇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 이제 무거운 거 절대로 사람이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신기한 게 아니 네. 어떻게 오늘 밤에 내가 주문을 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 보면 이게 물건이 도착했을까? 맞죠. 네. 이게 대규모 물류 창고에 전부 이제 코드를 인식시켜 가지고 로봇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건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이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찾아가서 로봇이 이제 우리 쿠팡의 이제 배달 기사분들이 배달을 할 수 있게 물건을 딱 찾아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활용되기 가장 좋은 사업 부분이 이제 물류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같은 이런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물류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제조 분야,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현대차 이제 미국 공장에는 네. 실제 이제 아차러스 이제 네. 로봇들이 이제 투입이 되기 됩니다, 시작했고, 여름에. 우리나라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철강 조선 분야도 로봇들이 네. 굉장히 좀 빠르게 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는 어제 또 포스코하고 30억 원 정도 규모 맞아요. 또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이런 협동 로봇 기업들이 수주 공시가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온다라는 건, 얼마 전에 또 이제 준호 매니저가 소개해 줬던 유진 로봇 같은 이런 네. 기업들도 자율주행 이제 이송 로봇이거든요. 일세대. 이제 네.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이송 로봇과 물류 로봇들이 빠르게 이제 산업 현장에 도입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로봇 기업들 얘기를 할 때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아마존이 지금 100만 개가 이제 넘게 잘하고 도입이 되고 네. 현대차, 삼성전자 뭐 네.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협동 로봇 분야에 있는 기업들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고, 그래서 로보티즈는 이미 지난 1분기 때 벌써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분할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서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로봇을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이게 안 나와요. 좀 친노동적인 네. 이제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걸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정부 육성 로드맵이 곧 발표가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화선이 되면서 로봇 기업들도 저는 흐름이 분명히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하필 또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좀 밀렸잖아요. 네. 이게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어제 주가가 조금 밀렸던 이유가 루머가 조금 있었어요. 어제 이제 지주회사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제가 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가지고 답변 드렸던 마음의 AI라든지 보르노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죠. 했잖아요. 전환사채 발행하는 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이제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환 가격 자체가 크게 할인 발행되지 않는다라고 않았다면, 하면 1년 동안 이제 보유 회수가 되고 네. 사실상 권면 이자가 0%이기 때문에 이자를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자본 조달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합병이나 뭐 이런 재무구조 개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주분들의 이제 반대 때문에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은 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이제 주식을 담보로 연 이자가 4.9%예요. 좀 비싸죠. 근데 이자를 내서라도 어쨌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재원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시장의 눈초리가 지주회사 두산이 이게 두산 로보틱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정도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증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제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빠지고 두산 주가도 빠지고 두산 로보틱스 주가도 빠졌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상 이게 뭐 돈이 없어서 어디 돈 갚으려고 혹은 뭐 이자 비용 내려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이제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신규 사업 지금 로보틱스 분야라든지 또 지주회사 두산 같은 경우는 전자 피지 부문이 너무 초호황이에요. 엔비디아 쪽에 지금 공급하는 동박 적층판 이게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제 신규 증설 투자를 위한 이제 자금 조달을 한 거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감안하면 오히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주에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이제 빠진 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과민 반응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한 1.2%, 1.4% 정도까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방금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다가 두산 에너빌도 또 유상증자 타이밍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좀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7월 4일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 자유로의 로봇이었잖아요. 근데 로봇이 지금 신정부가 뭐 하나만 내주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AI 솔루션 고속도로 태양광 다 나오는데 로봇이 안 나와요. 로봇 정책이.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오늘 국회에서 AI 이제 포럼 세미나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주제가 이제 피지컬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핵심 주제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국회 AI 포럼 세미나에서는 또 연사가 강연으로 이제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지금 이제 AI 수석, AI 기획 수석이 연사로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연사로 이거 김병주 지금 로보티즈 대표가 가장 먼저 강연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사가 연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국내에서 로봇의 대장주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정이 된 거고 결국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 M7 기업 중에 엔비디아와 메타 빼고는 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했거나 또는 이제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 원가의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진짜 명실상부 국내에서는 가장 대장주고 일단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어떤 이제 지원책이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업들이 먼저 이제 발벗고 특히 이제 삼성이 계속 미래 먹거리라고 매년 또 올해 또 상반기에도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결국 이제 차세대 패키징과 로봇이라고 했는데 이제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외국의 조그만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 한 곳 조금 지분 투자한 거 외에는 실제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지분 투자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올해 하반기에 삼성의 어떤 그 휴머노 로봇의 어떤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육성 정책도 시간 문제지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고 그리고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국내 1등 기업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은 로봇 섹터의 투심도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미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지금부터는 예전에 테마주로 돌아가면서 올라갔다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수혜 기업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손잡고 있는 SPG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LG 쪽에서는 로보티즈가 당연히 뭐 단연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에서는 유일 로보틱스도 SK 아메리카 배터리가 결국에 최태원에도 언급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AI의 기술 집약체는 결국 로봇이다라는 거를 잘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또 뉴로메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금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 대기업과 지금 짝을 이룬 기업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LG는 로보티즈, 포스코는 뉴로메카, SK는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계속 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짝을 이룬 기업들이 수주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삼성, LG, SK가 투자했는데 뭐라고 투자했겠어요. 이 기업들을 활용해서 협동 로봇을 도입하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든 어쨌든 투입을 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짝을 이룬 기업들이 조금 더 빨리 이제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좀 주목받는 거. 그러니까 급등했던 로봇주들 보면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유일 로보틱스가 미국의 이제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고, 그다음 최근에 또 로보티즈가 LG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하나 로보틱스가 이제 뭐 또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는 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정책 이슈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특히 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7월에는 어쨌든 이제 이 로봇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제 민감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기회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주 봤습니다. 준호 매니저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기업들이 그냥 먼저 치고 나가면
맞습니다. 정책도 올 수 그렇죠. 있다. 네, 또 이런 맞습니다. 해석도 해주셨고 오늘 포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AI 포럼. AI 포럼, 로보티즈 프리마켓은 없어가지고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 연사 쪽 부분도 확인하시고 자 준호 매니저, LG CNS하고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두 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클이 또 네. 하원에서 하도 지니어스법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네. 자기네가 은행을 맞습니다. 만들어요. 네. 일단 뭐 지니어스법이 상원에서 통과를 했고요. 네. 이제 하원에서 약간 표류 중인데 뭐 네. 새로운 어떤 이제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당연히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더 무엇보다도 이제 지니어스 법안보다 크레디티 법안도 같이 이제 다음 같이 주에 간다.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돼 있던 거라면 네. 결국 이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인, 가상 자산이 이게 지금 누가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거래위원회가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는 거고요. 통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또 가상 자산이 이게 주식이냐 상품이냐를 명확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디티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하원의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미 찬성표가 더 높게 나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하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지니어스 법보다 크레디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통과됐을 때는 오히려 암호화폐 자산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까지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은행사 그리고 또 카드사 그리고 또 핀테크 기업들 앞다퉈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그 상표로 출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성공 여부는 저는 당연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만 가도 모든 결제 시스템이 다 알리페이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예전에 중국이 위안화 기반의 CBDC, 이제 CBDC를 개발한다고 중국 했을 CBDC 예요? 때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미국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 그러면 이제 중국 또한 CBDC를 했던 이유가 달러 CBDC 패권을 막기 위해서 위안화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화를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내수적으로도 결국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살려야지 그 정책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히 CBDC 관련된 시범 사업을 했던 기업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 한강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LG CNS 같은 기업이 네. 가장 중추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기업들의 또 장점은 결국 대기업들의 또 AI 대규모 투자와 AI 3대 강국과 같이 맞물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LG CNS가 어제도 좀 반등 그림이 나와줬고 지금 현재 대체거래소도 5% 정도 상승 그림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다날이 좀 상한가를 다시 안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서클과 그리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또 국내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LG CNS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LG CNS, 삼성 SDS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저는 2차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사실 목표가를 직전 고점 라인대 10만 원 라인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갤럭시와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다날이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다나를 혼자 홀로 가버려요. 맞습니다. 그냥. 일단 다날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이미 먼저 이 페이코인을 통해서 예. USDC 결국 있죠. 이제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맞물려서 결국 이제 그 마스터 카드를 통해서 네. 카드로 페이코인. 결제하듯이 네. 결제하듯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장 마치 대장주로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거고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마찬가지로 핀테크 기업이고 전자결제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플랫폼으로 이미 지역화폐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도 스토리 같이 비슷한데, 맞물 수도 있고 다날이랑. STO 쪽으로 같이 엮이고 네. 있어서 결국 요 기업들은 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갤럭시와 머니터리나 뭐 다날, 아통 같은 좀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스몰캡 기업들이고 약간 테마성이 좀 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네카오라든지 LG CNS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접근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강한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도 깼습니다. 네. 깨서 상향 돌파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안 내려가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영민 매니저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시작이 네. 됐고 첫 손을 또 이제 스타트를 삼성전자가 끊어야 됩니다. 컨센을 지금 봤는데 영업이익을 이 전망을 너무나 박하게 잡네요. 6조 8천억 대고 작년 대비 30% 넘게 감소. 오히려 이게 좀 마음 편하기도 한데 자 이러다 네. 좀만 좋아지면 좋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오늘 6만 원이 넘어서 삼성전자 분석에 대한 또 목소리도 높거든요. 일단 최근에 그래도 6만 원
늘 안착을 딱 시키고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 시장 자체도 워낙 좀 좋고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 하이닉스가 또 워낙 많이 이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럼 이게 너무 저평가 커야죠. 아닌가? 네. 뭐 약간 이런 네. 이제 분석들도 있거든요. 특히 6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발표된 걸 보면 또 반도체가 역시나 예상을 깨고 네. 아주 효자 노릇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센은 삼성전자가 좀 7조 원 정도는 좀 넘겨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잠정 실적 발표가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 다음 거예요. 주입니다. 다음 주에 네.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7조 원 정도 넘겨주면 뭐 실적에 대한 이제 땡큐고. 우려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뭐 결국에는 HBM 때문이잖아요. 그 HBM에 뭔가 이제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된다. 브로드컴이 됐던 뭐 퀄컴이 됐던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공급을 좀 늘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뭐 HBM3 이 8단은 뭐 암암리 엔비디아에 좀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그래요? 지금 주력인 네. 12단이 아직 퀄 통과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멀티플이 좀 높아지는 게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삼성도 지금 가버넌스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야말로 좀 쪼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무리 지금 스마트폰 잘 팔고 지금 예. 뭐 또 하반기 때 삼성전자 이제 새로운 이제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도 출시가 될 거고 최근에 갤럭시 25 엣지 모델도 뭐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가전제품 얼마나 팔았는지, 스마트폰 얼마나 팔았는지 투자자들이 이건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이 잘 되는지, 파운드리가 잘 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넘어가고 15만 원 가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분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가전 사업 부분 좀 떼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업, 뭐 스마트폰과 가전을 같이 묶어서 이제 하나로 하고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이제 분리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견까지 조금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2분기 실적은 7조 원 정도 내외 네. SK 하이닉스는 저는 9조 원 뭐 확실히 네.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두 기업 다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완전히 이제 좀 사라지는 이제 국면이고 하반기 때는 이제 점점 좋아질 거예요. 이제 업황이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도 레거시 업황 이제 회복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거고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워낙 HBM이 고마진이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뭐 10조 원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요번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2분기 실적도 7조 원 내면 뭐 컨센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 다음 주 경에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영업이익 7조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조 이상만 나오면 6만 원은 완전히 좀 안착할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현대로템 프리마켓 특징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도 방산이고 또 조선도 조선이기도 한데 관세 협상의 뭐 일종의 수혜주였다가 맞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목리도 부리고 막 이러면서 좀 쭉쭉쭉쭉 좀 약간 정체되고 있어요. 현대로템 네. 갈까요? 네. 그래도 지금 대체고에서 한 3% 정도, 네. 4%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현대로템의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2차 수주, 대규모 수주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전차. 보니까 네. 그래서 흑표 전차, K2 전차의 어떤 수주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최근에 K2M이 미들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중동향 이제 K2 전차를 국산화를 성공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ST 다이맥스와 또 H현대 인프라 코어도 변속기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서 최근에 좀 유럽 쪽의 어떤 이제 방위비 증액과 함께 특히 초기에는 또 K방산 어떤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결국 현대로템이 될 수 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너무 많이 있는 게 뭐 이제 남북 영협주 그리고 또 이제 뭐 철도 GTX 관련해서 A부터 F뿐만 아니라 G부터 H까지 그래서 결국에 GTX 플러스 공약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현대로템은 철도 쪽에서의 탄탄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거기다 K2 전차의 어떤 대규모 수주 거기다가 이제 중동을 겨냥한 K2M의
어떤 이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네. 약간의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목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방사는? 남아 있다. 방사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이제 특정 섹터가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그대로 빠져버리는 시장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박스피 흐름을 좀 이어지면서 결국 현대로템이 본격적으로 올라야 전체적인 어떤 반사 섹터의 어떤 투심도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신고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구조책 조금 지연되는 뭐 이런 건데 네. 그 방산 외에도 지금 맞습니다. 또 우리 GTX도 있고 또 남북 경협도 남북 있고 경협도 하는 있고. 그 재료도 네.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 영민 매니저 일발로 향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발은 정면 승부네요. 이 업종은 지금 네. 너무나 소외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업종의 대장주입니다. 정면 승부예요. 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잖아요.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 튀어오르고 일반 이제 제조기업들 쪽으로 막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결국 진펜트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진펜트라 외에도 사실은 램시마이스시 유럽에서 지금 여전히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플라이마라든지 이제 새로운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앞서 삼성전자도 결국 뭐 아무리 가전 잘 팔고 스마트폰 잘 팔아도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HBM이나 파운드리 쪽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이제 주주분들은 미국에 상륙한 이 진펜트라가 잘 되느냐 마느냐 네. 요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주가 상승의 이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24년 3월에 이제 미국에 이제 출시를 해서 작년에 사실은 수천억 원의 매출을 이제 기대를 했어야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의료보험 체계가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대형 이 PBM들하고 같이 이제 또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현지화를 시키는데 약간 이제 전략적인 좀 오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어쨌든 하반기 때 미국 이제 3대 PBM 중에 하나하고 계약을 이제 결국 체결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공보험, 사보험 모두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이 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작년에 진펜트라 이제 매출이 한 300억 원대, 357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그거보다 한 10배 많은 한 3,500억 원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올해? 때문에 네, 올해 연간 기준으로 1분기 때도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뭐 재고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이후부터는 진펜트라 이제 매출 호조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문의 이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이제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조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조 2천억에서 많게는 1조 4천억까지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소외가 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도 브리핑 해줬던 것처럼 요즘에 코스피 시장에 갑자기 SK 이노베이션이 막 상한가를 가고 어제는 막 이마트가 막 11%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근데 전문가들도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결국 하나는 그냥 유동성이거든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막 30조 원, 40조 원 이상씩 터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잠재적인 어떤 저평가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잡아서. 한꺼번에 확 좀 몰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셀트리온도 분명히 한번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환호할 만한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공모에도에 대한 이제 쇼크 스퀴즈 이런 흐름들도 한번 연출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진펜트라뿐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이제 2차 합병 이슈도 좀 남아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미국 나스닥 시장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주 친화 정책 무상증자도 하고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매입.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는 실적도 이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6만 원 정도라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이다. 이렇게 한번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요. 사실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말 그대로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재현된다라는 기대감이 많잖아요. 증시 고객 예탁금이 지금 거의 70조 원에 70조예요.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셨던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오늘 뭐 암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머크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4~5%씩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한번 선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사진을 좀 준비해 온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셀트리온은 그냥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뭐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ADC라든지 이제 표적 치료제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매년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걸 단계별로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저 신약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종가가 이제 16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6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돌파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정면 승부 셀트리온을 갔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인데 바이오시밀러로는 풀이를 못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펜트라라는 자체적인 신약 치료제 뭐 대성공을 거뒀는지 미국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거에 달렸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파는 것보다는 HBM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죠. 예,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잘하는 것보다는 막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진펜트라 한방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기를 거기에서 오늘 셀트리온을 갔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도 약간 이제 새로운 것들 현대 오토에버인데 이게 맞습니다. SDB가 아니라 로봇을 맞습니다. 유통하고 AS 한다. 네. 예, 다 그 양쪽의 그 테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